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뇌사와 안락사입니다. 뇌사는 뇌의 조직이 파괴되어서 뇌 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뇌 기능 정지 상태를 말하는데요. 뇌사 상태에 빠지면 아무리 오래 가도 14일이면 심폐사에 이른다고 합니다. 심폐사는 심장과 폐의 기능이 영구히 정지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심폐사에 이르게 되면 결국 장기들을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기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또한 심폐사에 이르기까지 의사나 간호사, 보호자가 음식물을 공급하고 정맥주사를 시행하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과정이 매우 힘든 과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존엄한 것입니다. 그 어떤 논리로도 아직 심장이 멈추지 않은 인간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거나 장기를 빼내는 의료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이처럼 뇌사에 대한 찬반 논거는 매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의 2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뇌사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뇌사 상태에서 아무리 오래가도 14일이면 심폐사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장기들을 못 쓰게 되고 심폐사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기다리는 과정이 매우 힘들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뇌사 상태 환자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장기 이식을 위해서 뇌사를 인정한다는 논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용주의나 효율성의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라고 비판하는데요. 건강한 장기가 없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을 살리는 것이 생명과 존엄성의 측면에서 더 합당하다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또한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뇌사 상태라고 잘못 판단을 내려서 사망 처리를 하고 장기 이식을 하게 되는 것은 살인 행위가 아니냐는 반론에 대해서도 신경외과 의사라면 대한의학협회에서 마련한 뇌사 판정 기준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엄격한 판정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뇌파 검사 등의 첨단 기술을 통해서 절대 오류나 악용이 없이 뇌사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입장의 첫 번째 논거입니다. 첫 번째, 뇌사자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 인간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결정하는 열쇠는 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 기능이 정지되었다면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뇌의 기능이 정지된 것은 충분히 판정할 수 있고 뇌사 상태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행위가 오히려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뇌사 판정을 내리게 되면 뇌사자의 장기를 이용해서 다른 위독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거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반대 측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존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어떤 논리로도 아직 심장이 멈추지 않은 인간에게서 장기를 빼내는 의료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또 뇌사의 인정 여부는 장기 이식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사경을 헤매고 있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장기를 떼어내서 다른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발상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명의 가치에 우열이 있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뇌사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인간의 장기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고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의료계 주변에서는 장기를 불법으로 사급하는 행위가 만연한데요.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고 사회적인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재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첫째,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인간 생명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뇌사를 인정한다는 것은 장기 기증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수단화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뇌사를 인정한다면 사망의 시점을 명확하게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셋째, 인간과 기술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진과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도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가 다시 회복됐던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이식에 따른 실용주의적 관점은 인간의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악용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는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해서 환자의 고통스러운 삶을 중단하는 행위인데요. 좋은 죽음이라는 어원을 가진 안락사는 환자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환자가 동의하는 자발적 안락사가 있고요.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비자발적 안락사가 있습니다. 각각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발적 안락사에서는 환자의 선택이 과연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오랜 숙고에 의한 것인지 그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자발적 안락사로 본다면 우리는 자살 또한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환자가 판단 능력을 상실했거나 의식이 없을 때 시행되는 비자발적인 안락사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에 관해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락사를 시술 행위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서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적극적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토론 수행평가 논제로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약물 투여와 같은 구체적인 행위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환자가 현재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을 소극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소극적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죽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존엄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들로 내사와 안락사에 대해서 복습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토론 발표 수행평가가 있으니까 잘 준비하시고 학교에서 만나도록 해요.